자, 지금부터 우리 1시간 한 반 동안 삼각함수를 졸라게 열심히 달려볼 겁니다. 듣다 보면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조금씩 날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붙이는 게 호도법이라는 건데요. 자, 호도 180도. 그쵸. 호도법의 정의가 뭐냐면 호도법의 정의는 라디안. 부채꼴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인 부채꼴이 있을 때 요 각의 크기를 r분의 l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즉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을 중심각의 크기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rad라고 쓰고 라디안이라고 읽는다라고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r 곱하기 세타입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왜 파이 라디안이 왜 180도인가에 대한 생각은 이제 이런 거지. 반원이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한 바퀴의 둘레가 우리가 2파이 r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때 요 호의 길이는 그럼 2파이 r의 반절인 파이 r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180도잖아. 그럼 요 180도라는 각도가 반지름의 길이를 호의 길이로 나눈 값, 즉 파이 라디안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는 거고, 나머지들은 정비례의 성질을 이용하여 그 자주 나오는 값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360도는 2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라디안 기호는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각이 파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 값이 그냥 파이 라디안인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1이라고 써져 있으면 1도가 아니라 1라디안인 겁니다. 알았죠? 대략 1라디안은 대략 57점 얼마 60도가 좀 되지 않는 크기예요. 알았죠? 무리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오케이? 밥좀 먹어도 돼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아니 제가 이따 국어 가면 밥 못 먹어요. 으이씨, 어쨌든 조용히 먹어봐. 자, 그래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당연히 이 세타는 호도법의 각의 크기여야겠지, 그치? 호도법 각의 크기입니다. 아, 참고로 호도법에 있는 각을 60분법으로 고치려면 60분법 몇 도 쓰는 이걸로 고칠 때는 얼마를 곱하시면 되냐?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60분법에 있는 각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이제 크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가 S라고 쓰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공식을 배웠거든. 2분의 1 RL이라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의 길이 자리를 냄시, 그치?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각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자, 각을 정의를 할 때는 두 개의 반직선이 등장합니다. 어떤 한 점 고정돼 있어서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가 있는 이 고정된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바늘을 얘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크기를 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각을 얘기를 할 때는 동경이 돌아간 방향을 가지고 보호를 결정을 하는데,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걸 양의 방향 각이라고 하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걸 음의 방향의 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익히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일반각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일반각이라는 표현은 왜 나오냐? 눈으로 보기에 30도에 해당되는 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경이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을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아서 이만큼 움직였어. 3바퀴를 돌아서 움직였다는 건 360도 더하기 30도인 390도가 됐다는 얘기죠.
또는 두 바퀴를 돌아서 왔을지 아니면 거꾸로 이만큼을 거꾸로 도는 건 마이너스 330도일지를 전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 동경에 대한 각을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30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야. 요 n은 정수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럼 이 정수가 의미하는 건 이런 거지. 양의 정수가 들어간 건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 횟수를 말하는 거고, 음의 정수가 들어가면 음의 방향으로 돌아간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한 개의 바늘이 의미하는 각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30도가 들어가도 되고, 사실 390도 이런 숫자가 들어가도 되는데, 왜 30도라고 써놓고 n에다가 0 넣은 거랑 390도라고 써놓고 n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어차피 똑같은 동경이 되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다 쓰는 각은 보통 눈에 보기 편한 0도와 0도와 360도 사이의 각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각에 대한 정의예요. 오케이? 자, 아래쪽에 이제 유형 1번 보시면, 자, 호도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책 피면서 같이 봅시다. 호도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진짜 개족밥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왜? 중요한 거 물어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막 그 센 같은 데 보면 호도법과 관련된 이상한 문제들 되게 많거든. 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차피 안 물어봅니다. 알았죠? 자,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중심각이 4분의 파이인 호의 길이 구하래. 호의 길이는 r 세타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분의 파이를 하면 그냥 답이 뾰로롱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파이가 답이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를 기본 지식으로 탑재를 하고 삼각함수라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하나 있고요. 중심이 원점인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선을 어쩜 이렇게 삐뚤게 그었을까요? 자, 요런 원이 하나 있는데 원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아가지고 동경을 이렇게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당연히 원의 반지름 길이 r이어야 하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하여 0,0이니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쵸? 요렇게 약속을 한다고 할 때 사인이라는 사인 세타,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는 r분의 y를 정의로 하고요.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라고 하고요. 탄젠트의 정의는 x분의 y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r은 그 동경의 길이고요. 즉 길이라는 말은 절대 0이거나 음수가 될 수 없는 값이에요. 알았죠? 반드시 양수인 값을 가져야 하고요. x는 x 좌표입니다. 그럼 좌표라는 말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y 역시 y 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x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역시나 y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 좌표를 x, y라고 안 쓰고 애초에 요 좌표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즉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는. 자, 그럼 그 와중에서도 특히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바꿨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는 이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항상 원 위에 한 점을 잡으면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놓고 문제를 많이 접근을 할 거예요. 알았죠? 원 위에 있는 점들에서는. 자, 그러면 4분면에서의 삼각함수 부호를 알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거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1, 4분면에는 그치 사인 값도 양수고 코사인 값도 양수고 탄젠트 값도 양수고요. 그쵸? 2, 4분면은 무한만 양수예요. 사인 값만 양수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가 되겠죠. 3, 4분면은 무한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고 4, 4분면은 뭐만?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되는 4분면에서의 삼각함수 부호인데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 4분면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2, 4분면은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이잖아. 그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r 값은 언제나 양수기 때문에 r분의 y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여전히 사인은 양수고요. 그쵸? 코사인은 r분의 x인데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거고 탄젠트는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당연히 음수의 값을 갖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각각의 4분면에서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삼각함수 성질. 자, 얘는 이미 알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언제나 1이 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쵸?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어서 y 자리에 r 사인 제곱 집어넣은 거고 x 자리에 r 코사인 제곱 집어넣으면 r제곱이 날라가요. 그러고 남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얼마다? 탄젠트란다.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정도 알고 계시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값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코사인 제곱으로.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으로 바뀌고요. 얘는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니까 1이고요. 우변은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요. 그쵸? 자, 다음 또 자주 나오는 거 이거 하나 정도만 좀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정도만. 자, 요 녀석은 요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일 거고, 그럼 완전 제곱식에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항상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구나.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죠? 자, 이제 삼각함수를 원에서 정의를 해놓고 나면 얘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 값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인 330도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알았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버리는 거죠. 봐봐, 내가 반지름이 1짜리 원을 하나 그려놓고 330도에 대한 동경을 표시하면 요만큼 와 있을 거고 요쪽 각이 30도인 상황일 거거든요. 이게 330도에 대한 동경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잡았으니까 요 길이가 1이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X축에 우리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릴 건데요. 항상 어디에 동경이 있든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되고요. 그럼 이 삼각형이 1대 루트 3대 2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돼 있죠, 그쵸?
그럼 1대 루트 3대 2가 되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인 겁니다. 그치?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반지름이 1일 땐 x좌표가 그냥 코사인 값이고 y좌표가 사인 값이잖아. 그치? 근데 4사분면에 있다 보니까 x좌표는 양수인 2분의 루트 3이어야 하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하잖아. 그치? 즉, 요 값이 코사인 330도의 값이고 요 값은 사인 330도의 값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탄젠트 330도는요. 코사인 330도분의 사인 330도를 하시면 답이 나온다. x분의 y를 하시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 탄젠트 330도가 된다. 이런 것까지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원 그려서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하나 외워놨죠. 각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치?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각변환 공식을 2분의 파이 나오는 거예요? 각변환 공식을 지금부터 써드릴 거예요. 말고요. 자, 이거를 다 못 외운 친구들은 좀 적어두시고요. 내가 이걸 외워서 찾을 수 있다는 친구들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닌가? 맞아. 그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걸 바꾸는 건데. 자, 그래서 나는 이 책에 설명해 놓은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용해. 이 책에는 이 내용이 47쪽에 적혀 있어요. 47쪽에 적혀 있습니다. 자. 각 변환 공식 해가지고 총 24개의 공식이 있는데 사인 2n 파이 더하기 세타에 관련된 녀석, 코사인 띵띵 요렇게, 탄젠트 띵띵 요렇게 세 개랑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세 개, 지금 6개 쓴 거예요. 알았죠? 다음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마찬가지로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 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지금 12개 적은 거예요. 알았죠? 자, 다음 또 그 다음 12개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고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코사인 2분의 3파이 땡땡으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요렇게 24개가 있는데, 자, 둘밖에 없으니까 자, 번갈아 가면서 대답을 합시다. 자, 채연이부터. n은 정수입니다. 얼마? 사인 세타. 경민이. 채연이. 잠시만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자, 틀리면 다음 것도 자기가 하는 거야. 자, 경민이. 자, 땡.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또 경민이. 사인. 코사인 세타. 채연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경민이. 마이너스 사인. 오케이. 채연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경민이.
채연이. 잠시만요. 큰 사이즈다. 경민이. 마이너스 코사인. 채연이. 마이너스 3cm. 자, 여기서부터 규칙이 좀 달라지죠. 자, 경민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코사인 세타. 경민이.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간 상태. 우리 y축 기준 각변화는 조금 규칙이 달랐어요. 함수가 바뀌죠. 함수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코사인 2분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더기 세타. 뭐 내 말고 뭐냐고. 사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경민아 이거 뭘까? 너 맞출 때까지 계속 네 차례야, 알았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자, 채연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경민이.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채연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채연이 잘 외우고 있네. 저 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찾는다고. 자, 경민이. 2분의 3파 270도에서 조금 더 갔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채연이. 잠시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채연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아. 세타 분의 1. 오케이. 탄젠트 세타분의 1. 자, 경민이. 어제는 6명 앉아 있어서 이렇게 번갈아 6명에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자, 경민이. 음, 270도에서 거꾸로 덜 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세타. 채연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경민이. 탄젠트 세타 분의 1. 탄젠트. 야, 진짜 그렇지. 잘 잘한다. 니. 자, 외우셔야 돼. 알았지? 이걸 외우셔야 돼. 자, 이걸 무조건 외워가지고 아까 전에 그러면 아하, 사인. 아까 전에 했던 사인 330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사인 2파이 360도니까 빼기 30도. 얘를 세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2파이 빼기 세타는 얘 없앨 수 있고요. 그쵸?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사인 30도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외우고 있어야죠. 그쵸? 사인 30도는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찾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특수각이 아닌 녀석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볼 때는 언제나 지 혼자 계산 못하고 두 개씩 짝지어서 계산이 돼야 하거든요. 탄젠트 20도 곱하기 탄젠트 110도 이런 녀석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둘 중에 한 녀석을 세타라고 놓는 거지. 둘 중에 한 녀석을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지. 그치?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뀌고 앞에 게 탄젠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뭔가 소거가 되게끔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자라는 연습이 돼야 돼. 특수각이 아닌 건 뭐 나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탄젠트 20도가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그 수학 원책 같은 데 보면 뒤에 삼각비표라고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1도부터 99도까지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값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특수각이 아닌 것들은 찾아주셔야 된다. 우리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만 외우고 있으면 그러니까 웬만한 다른 특수각들은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물론 내가 수업할 때는 원 하나 그려줘서 거기다 내가 특수각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표시해놓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20, 135, 150, 180, 210, 200, 225, 240, 270,
300, 315, 330도를 다 외워놓고 풀면 좋다라고 했으나 그걸 외우고 있으면 참 좋겠으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다 찾을 수 있고요. 뭐 수능을 보는 입장에선 내신보단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외우실 필요 없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암기로 문제를 풀 거는 최소한 축소를 시켜줘야 돼. 왜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할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까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야. 자, 유형 4번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유형 4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값이 얼마니 물어보니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바꾸라는 말이겠죠. 그쵸? 이게 유형 4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원래 이제 대부분 책들에 삼각함수 그래프가 먼저 나오고 각변환 공식이 나오는데 나는 보통 각변환 공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삼각함수 그래프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뭐 무슨 말들인지는 다 알겠죠. 이거 다 바삭하게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 알았지? 그 부호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 이거를 집에 가서 이게 좀 헷갈리잖아. 경민아, 너만의 방식으로 좀 이런 규칙이 있구나라는 걸 규칙을 좀 찾아가지고 외워놔야 돼. 알았지? 나도 실제로 고딩 때 이걸 나는 누가 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가 알려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나 맘대로 내 맘대로 규칙을 찾아가지고 외웠거든. 나는 사실 그 규칙을 아직도 쓰고 있어. 애들 가르칠 때도. 오케이? 뭐 이론 자체야 원을 그려서 이렇게 뭐 내가 원 그려서 뭐 대칭시켜서 막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어떻게 외워서 적용할 것인지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많이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죠? 어차피 이걸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기본적인 것만 좀 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왜? 막 ABC는 있지 않은데요? 뭔 ABCD? 그래프나 A도 그치, 그런 거 있었죠. 자, Y는 사인 일단 X와 Y는 코사인 X와 Y는 탄젠트 X 요 세 녀석 기본형 그래프를 먼저 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요 세 함수의 정의역을 먼저 살펴보시면 모든 실수 사인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치? 모든 실수고요. 코사인의 정의역은 자, 실수 전체고요. 코사인도 전체인데 탄젠트의 정의역 좀 다르죠. 그쵸? 탄젠트가 90도를 기준으로 90도 간격으로 아니 180도 간격으로 탄젠트 값이 다 없어. 탄젠트 90도 없잖아. 그치? 네. 탄젠트 270도 없잖아. 탄젠트 450도 없잖아. 또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 450도 이런 값들이 탄젠트가 다 없거든. 이걸 뭐라고 쓰냐? x는 제외를 시킵니다. 뭘?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서 n은 정수예요. 즉 n에 빵이 들어가면 2분의 파이 90도, n에 1이 들어가면 2분의 3파이 270도 뭐 이런 값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 즉 실수 전체에서 요 녀석들을 제외한 값들이 탄젠트가 정의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세 녀석의 치역.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요 녀석의 치역은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는 실수 전체가 치역이었죠. 자, 그 다음은 주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프가 반복되는 최소 간격을 주기라고 하고 사인의 주기 얼마? 2파이.
코사인의 주기 2파이. 파이. 탄젠트의 주기 사인보다 반절 작은 파이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은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요. 코사인의 최소값, 사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얘도 1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인과 코사인은 점근선이라고 할 게 없고요. 탄젠트는 이 값이 정의되지 않는 지점마다마다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즉 x는 하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직선. 즉 x는 3이라고 하면 이런 직선인 거잖아. 그러니까 x는 몇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직선들마다마다 점근선이 생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정보이고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순서로 설명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니까요. 내가 최대한 비율 관계를 좀 맞게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X축. 화면에 끝까지 안 나오네. 축소.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정도로 잡아야 실제 비율 관계가 어느 정도 대충은 맞아요. 왜냐? 이 파이가 호도법에서 이제 파이는 60분법으로 180도에 해당하는 각이지만 이 파이라는 무리수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3.14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숫자잖아. 그치? 당연히 그러니까 요 1보다는 3배보다 더 조금 멀리 있는 숫자여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사인 그래프는 사인 0은 얼마예요? 경민아, 사인 0 얼마야? 0이죠. 그쵸? 사인 90도 얼마예요? 1. 사인 90도 1이죠. 그쵸? 사인 90도가 잠깐만 띵띵띵 이쯤 있을 겁니다. 여기가 90도 2분의 파이. 여기를 지나야 하고요. 사인 180도 또 0이고요. 어디 이쯤 잡아야 되나요? 여기가 2분의 3파이 270도죠. 띵. 여기를 지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쪽으로 와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인 지점도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이 y는 sin x의 그래프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기준으로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 sin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삼각함수 각변환 공식에 의하여 코사인 x랑 똑같기 때문에, 즉 얘가 의미하는 건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즉 여기 있는 점이 여기까지 오게끔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게 코사인 x의 그래프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럼 코사인은 여기 있던 점은 여기로 이동했고요.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했고요. 여기 있는 점은 이쪽으로 이동했고요. 여기 있는 점은 이쪽으로 이동했고, 또 여기 있을 점은 이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쵸? 코사인 그래프를 그래서 한 주기만큼 그리시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음수인 방향도 그리시면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왔고 여기 있는 점은 이쪽으로 왔고, 오니까 이쪽도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지점. 자, 여기까지가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4분의 파이 정도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요 길이가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4분의 파이여야 되니까 4분의 5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하면 4분의 5파이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얼마니? 요 간격도 4분의 파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입니다. 그렇죠? 요런 값들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입니다. 둘 다 주기는 360도이죠. 그렇죠? 둘 다 주기는 360도인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탄젠트 x의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 탄젠트는 일단 뭐가 있다? 점근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점근선. 어디가 점근선? 90도 점근선 있고요. 그 다음 또 270도인 선에도 점근선이 있고요. 또 어디에도 마이너스 90도에도 점근선이 있는데 내가 그래프를 여기다 한꺼번에 다 그려주려고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인 그래프와 탄젠트 그래프를 조금 잘 비교를 했으면 하거든요. 자, 탄젠트 45도 얼마예요? 1이죠. 그쵸?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여기를 지납니다. 탄젠트 그래프가. 근데 뭘 알려주고 싶냐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뭐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탄젠트가 역시 또 요쯤 지나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인 여기를 지나는데 역시나 저희가 1이었나요? 이렇게 지나는, 즉 요 점에서 접합니다.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가 서로 접하게끔 그려진다 정도만 알고 있어요. 알았죠? 왜 접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려면 미적분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미분하는 법을 배워서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딱 파이잖아. 그치? 이 그래프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4분의 5파이, 1을 지나고요. 여기도 지나야 하니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탄젠트가 어떤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2차 함수, 3차 함수 마냥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알았죠? 탄젠트는 여기서 이렇게 0에서 접선의 길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겨먹은 이런 직선입니다. 그냥 여기도 그리시면 여기를 지나야 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쯤 지나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얀색으로 그린 이 녀석이 y는 sin x이고요. 노란색으로 그린 이 녀석이 y는 코사인 x이고요. 코사인 x이고요. 파란색으로 그린 이 녀석이 y는 탄젠트 x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성질을 써드리면 이 녀석들의 대칭성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 녀석이 기함수고요. 이 녀석이 우함수이고요. 이 녀석이 기함수이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덩달아서 뭐도 알고 계셔야 되냐? 자, 하얀색 사인 그래프 봐봐.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하얀색 그래프는 요선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치? 요선 기준으로도 좌우, 아니, 어딨지? 요선 기준으로도 하얀색 그래프 좌우 대칭이에요. 그쵸? 요선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이지. 그치? 이해됐니? 사인 그래프는. 또, 사인 그래프가 요점 기준으로 점 대칭이 되죠. 또, 요점 기준으로도 점 대칭이 되죠. 그쵸? 그리고 또 요점 기준으로도 점대칭이 되고요. 이런 점들 기준으로 전부 다 점대칭이 됩니다. 사인 그래프가. 오케이. 됐죠? 자, 두 번째. 코사인 그래프는 요선 기준 좌우 대칭이죠. 여기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이죠. 그쵸? 역시나 여기 기준도 좌우 대칭이고요. 이런 데 기준 점대칭, 여기 기준 점대칭, 여기 기준 점대칭이 다 됩니다.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알았지? 탄젠트는 선대칭은 없고요. X축과 만나는 지점마다
점대칭인 대칭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이 그림을 같은 평면에다가 한꺼번에 빡 집어넣어 놓고 있으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아주 가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볼 거냐? 어떻게 분필로 저렇게 쪼개지지? 사인 1과 코사인 1과 탄젠트 1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라는 객관식 보기 해가지고 막 부등호 방향 순서 바뀌어서 이렇게 1, 2, 3, 4, 5번 이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럼 1, 2 단위가 안 써 있으니까 1라디안이거든요. 1라디안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찾냐? 파이가 3.14159, 3.14 정도 되는 숫자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계셔야 돼. 알았지? 자, 그럼 1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4분의 파이는 1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3.14를 4로 나눴으니까. 그치? 그럼 1은 얘보단 크지? 2분의 파이보단 당연히 작지? 3.14를 2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쯤 3분의 파이도 있겠지? 3분의 파이 1보다 크지? 3.14를 3으로 나눈 거니까. 즉 1은 얘와 얘 사이쯤 있을 거다라는 거죠. 1라디안이라는 지점. 그럼 1인 지점에서는 코사인이 제일 작고 사인이 그 다음이고 탄젠트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됐나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 정도 외우고 있으면 근데 좀 편해. 아까 말했지만 1라디안이 대략 57점 얼마 정도야. 약 57조 정도 계산해서 그럼 1라디안은 45도와 60도 사이에 있겠네. 그럼 그 2라디안은 얼마니? 57도인 2배인 110 얼마잖아. 그치? 그럼 90도보다 크고 120도보다 작은 그 사이에 있겠네 정도. 그럼 2라디안이 90도보다 크고요. 120도가 3분의 2파이가 뭐 이쯤 있겠죠? 3분의 2파이가 이쯤 있을 거거든. 120도가. 그치? 2라디안은 그럼 이쯤 있을 겁니다. 그럼 사인 2랑 탄젠트 2랑 코사인 2 중에 누가 제일 크니? 탄젠트 2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코사인 2가, 그 다음 사인 2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3은 57점 얼마에다가 3을 곱하면 171점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럼 170도니까 당연히 파이보다 조금 작은 이 정도의 3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사인 3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탄젠트 3이 그 다음이고요. 코사인 3이 제일 작겠죠. 그럼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인 1과 사인 2와 사인 3을 비교하세요인데 사인 2가 제일 위에 있고요. 사인 1이 그 다음 여기 있고요. 사인 3이 제일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는 확신은 3분의 2파이와 3분의 파이일 때가 서로 좌우 대칭 관계니까 2는 얘보다 더 이 점근선 쪽으로 가까이 오고 얘는 얘보다 더 멀어지니까 사인 1이 더 아래에 있구나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 정도까진 찾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되셨나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그래프고 여기 46페이지의 표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알았죠? 46페이지 표에. 자, 다음은 여기를 싹 다 지우고요. 자, 이제 요런 애들을 관찰을 해 볼 건데요. 요런 애들 뾰로롱. y는 a sin b x 플러스 c. 자, x축 평행 이동은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y축 평행 이동만 생각을 좀 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알았죠? x축 평행 이동은 실제로 그림을 그릴 일 자체는 별로 없어요. 알았죠? 자, 마찬가지로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는 두 가지를 잘 찾으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두 녀석은 둘 다 주기가 얼마일까요? 또 안 외우고 있나? 모르시는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주기가 얼마냐? 원래 주기 2파이를 뭘로 나눠요? 2파이. b의 절대값으로 나누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 녀석의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c. 최소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지. 사인 그래프에 2를 곱했다는 건 최대 최소 위아래 값만 2배씩 늘렸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했다는 건 x축 대칭시켜서 2배를 늘렸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x축 대칭시켜도 최대 최소가 여전히 1이거든요. 그러겠지, 경민아? 그 다음 2배를 늘려도 최대 최소가 여전히 2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운 절대값 a와 절대값 마이너스 a가 y축 평행이동 되기 전까지의 최대 최소예요. 근데 그걸 y축 평행이동 딱 시켜버리면 최대값 최소값도 똑같이 그만큼씩 변해야겠지 이제. 그래서 최대 최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 주기는 원래 주기를 반으로 나누셔야 한다. 자, 다음은 그럼 이거 y는 a 탄젠트 b x 더하기 c는 자, 뭘 잘 찾으셔야 되냐? 주기를 잘 찾으셔야 돼. 얼마일까? 탄젠트 주기 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누셔야 하고요. 또 최대 최소는 없잖아. 뭘 잘 찾아야 되냐? 점근선을 잘 찾을 수 있어야죠. 원래 점근선이 이거였잖아.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잖아. n이 정수일 때, 그치? 역시나 이 점근선도 그 점근선을 b의 절대값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왜? 주기가 줄어든 만큼 앞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땡겨오는 거예요. 알았죠? 앞으로 같이 땡겨오는 녀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형 3번 볼까요? 유형 3번. 자, 유형 3번 문제를 보시면 뭔가 지우기 아깝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 오늘. 그치? 화면으로 보니까 그림이 더 이쁜 것 같다. 그치? 지우기 싫다. 지우기 싫다. 아깝다. 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y는 a 사인 괄호 2b 파이 x 주기가 2고요. 최대값도 2일 때 양수 a b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케이. 그럼 y축 평행이동은 없으니까 일단 최대값은 a의 절대값이라고만 써야 하는데, 그치?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없이 a가 2가 나오고요. 그쵸? 자, 이 주기 2는 원래 주기 2파이를 얘로 나눠야 하는데 b도 양수라 그랬으니까 2b분의 파이 자체도 양수입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2b분의 파이로 나누시면 얘가 약분이 되고 4b연필이 나와요. 이렇게 4b연필이 나오니까 b는 얼마?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짱쉽, 그치? 그치, 강민아? 짱쉽. 참. 다음 페이지. 자, x축 평행이동된 건 참고로 그래프를 그릴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에서 괄호 안에가 이상하게 써져 있는 건 다 통째로 치환해놓고 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은 나는 이걸 값을 외워서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는 이론들이 이 정도만 봐야 돼. 1번 일반적인 풀이 있잖아. 일반적인 풀이. 3번 x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포함된 경우, 즉 치환해서 푸는 유형을 말하는 거거든. 똑같은 모양 생기면 각 통일해가지고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푸신다라는 거야. 알았지? 문제 자체는 뭐 단축키 1, 단축키 뭐 이런 것들은 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왜냐, 사용하는데 그냥 나의 기준이야. 니들이 이걸 공부해서 쓸 거면 뭐 내가 뭐 말리진 않겠으나 그냥 대칭성을 이용해서 더하자라는 건데, 이런 거지. 봐봐. 만약에 사인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하나 있어요. 사인 그래프가 내가 조금 왜곡을 시켜서 그리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2파이이고요. 여기가 파이이겠죠. 사인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상수함수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랑 여기 나오는 숫자의 합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여기가 2분의 3파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야. 5, 4, 6, 3, 7. 5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숫자끼리 합은 이 합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 둘의 합은 얘네 둘의 합과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그쵸?
됐니?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 얼마? 3파이입니다.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라는 거 정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축키에 대한 내용이. 알았지? 별거 없습니다. 그치? 별거 없습니다. 자, 방정식, 부등식은 따로 설명할 게 내가 별로 없고요. 그냥 바로 문제만 풀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자, 빰빰빰빰빰빰 0 이상 x가 파이 이하일 때 1 플러스 루트 2의 사인 2x가 0이 되는 모든 해의 합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요 녀석을 사인 2x는 이라고 고치시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자, 사인 치환하는 거죠. t라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면 t의 범위는 0 이상 2파이 이하가 될 거예요. 왜? 2x를 t라고 놨고 x의 범위가 0 이상 파이 이하니까 2파이는 2배를 한 범위가 답이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y는 sin t라는 녀석과 y는 요 녀석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는 거죠. 드르르르르르 드르르르르르 아이씨. 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숫자가 뭐 이쯤 있을 건데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고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당연히 동일해야 한다 정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럼 이 숫자들은 어떻게 찾니? 2분의 루트 2를 그어보시면 찾기가 편합니다. 루트 2분의 1을 그어보시면 당연히 요 간격도 여기랑 동일해야겠지. 그치? 근데 이게 예각인 부분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예각인 부분이잖아. 예각에서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인 건 우리가 이미 암기하고 있거든. 몇 도? 45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즉 여기가 4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숫자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4분의 파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4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4분의 몇 파이? 5파이. 여기는 몇 파이? 4분의 7파이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내가 찾는 t 값이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이가 나오는데 내가 찾는 t 값은 2x라고 써놓기 때문에 x 값을 찾으세요 물어보면 8분의 5파이와 8분의 7파이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형민이 오케이. 채연이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한번 내가 막 풀어줄 건 없어. 막 새롭게 희한하게 배우는 뭐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다음 문제도 0 이상 세타가 2파이 미만일 때 6x 4배에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갖지 않아야 돼? 뭐 쓸 거야? x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알았지? 0보다 작아야 돼. 자, 판별식 불러볼까? 그럼 판별식 짝수공식 불러볼까요? 4에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6 사인 세타. 얘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치? 그럼 숫자 조금 이쁘게 2, 3 정도로 바꿔도 되죠. 부등식이니까 양변 2로 나눠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배에 1 빼기 사인. 이렇게 바꿔놓으면 내림차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즉 2, 1, 1,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사인 세타는 작대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사인 세타는 커야 한대요. 몇보다? 2분의 1보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인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값이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작아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이 부분에서만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말씀이겠네, 그치? 자, 근데 그냥 암산해서 찾는 게 아니고 그래프 그려서 찾아야겠죠, 그쵸? 역시 또로로로록 또로로로록 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번엔 2분의 1이라는 함수를 싹 그어버리면 여기까지만 그어도 교점 다 찾았죠, 그쵸? 그럼 사인이 2분의 1보다 커야 하니까 여기 제외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인데, 그치? 이 숫자는 6분의 파이 30도인 걸 알고 6분의 5파이인 것도 아니까 답은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다가 우리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풀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근데 네. 단위만 그려서 풀면 안 돼요? 단위원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죠. 나는 그 방법도 좋아합니다. 니네 편한 대로 각자 개인 기호에 맞게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였고요.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제일 못하는 거 하나 남았어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남았습니다. 이 시려. 빰빰빰.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하기 전에 이거 하나를 좀 연습을 좀 하고 갈 건데요. 요 길이 A, 여기 직각, 세타, 요 길이 A 라고 할 때 여기와 여기 노란색이 짚고 싶은데 여기와 여기를 세타와 A를 이용하여 표현하세요. 뭐 요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사인스 타이 아니었나? A 사인 세타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안 찾아지면 얘를 x라고 놓고 사인 세타를 써야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써야 할까요? a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은 삼각형 그려놓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놓고 자, 요 길이를 A라고 해볼까요? 그때 얘네 둘을 A와 세타를 이용하여 나타내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 찾아볼까요? A분의 말 아닙니다. A분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부터 어떻게 찾을까요? 경민 얼마일까요? 탄젠트 아빠 경민이 얼마일까요? A A. 탄젠트 세타 오케이. A 탄젠트 자, 세타. 자, 그럼 이번에는 자, 경민아 여기 얼마일까요? 얘분의 얘가 코사인이죠, 지금. 그치? 얘분의 얘가 코사인입니다. 그쵸? x라고 놓으면 즉 x분의 a가 코사인 세타야. 그럼 이걸 x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코사인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림이 하나 더 그릴 수 있죠. 이런 그림을 뾰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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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짜짜짜짜짜짜. 자, 이거는 채연이가 찾을 거예요. 요거랑 채연아 각각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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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분의 사인 어디가? 여기? 네. 여기? 위에. A분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A가 아니고 이걸 쓰고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치? 사인 세타분의 A. 자, 얘는 얼마일까요? 얼마일? 탄젠트 세타분의
오케이. 탄젠트 세타분의 잘 찾네요. 조금 시간은 걸려도 괜찮으니까 틀리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지? 자, 그럼 마지막. 슉슉. 에다가 얘까지. 자, 하나씩 찾아볼까요? 이게 뭐라고? 얘분의 얘가 사인이죠. 지금 그치?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얼마? A A? 세타. 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그렇지. A 코사인 세타. 이제 큰 삼각형 보면 얘분의 얘가 탄젠트예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A 탄젠트 세타. 자, 그다음 또 큰 삼각형 보면 얘분의 얘가 코사인이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 코사인 세타분의 A가 되겠지. 큰 삼각형 보면. 됐나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찾냐? 여기가 세타면 둘이 합쳐서 90도인데 둘이 합쳐서 90도니까 여기도 세타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삼각형에서 얘분의 얘가 사인이잖아. 그치? 즉 이 값에다 사인을 곱한 A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또는 얘분의 얘가 탄젠트니까 요 값에 탄젠트를 곱하는 것도 똑같은 식이 써져 있겠죠.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통째로 외우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각각의 변의 요소들을 이렇게 A와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일이 나와요. 요 삼각함수 활용해서. 알았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린다라는 거야. 안 되면 나 항상 여기를 A와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면 뭐 X, Y로 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써본 다음에 해야 헷갈리지 않고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알았지? 빨리 찾는 것보단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알았죠? 자, 요거는 숙지를 해 놓은 채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요 원의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외접원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럼 외접원은 반드시 반지름이 있을 거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쓸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항상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BC라고 썼으면 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을 소분자 알파벳으로 맞춰주죠. 우리가. 그치? 자, 이랬을 때 사인 법칙이라 함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이 R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었어요. 오케이. 혹시 집에 수학 원 교과서 가지고 있어요? 혹시? 학교 교과서. 방이 개판이겠지만 어딘가 찾으면 있을 겁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숙제를 하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그 교과서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정의가 있거든요. 정의가 돼 있고 그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증명 과정 아셔야 하니까요. 내가 진짜 많이 써줘 봤거든. 근데 써줄 때 그냥 끝이 관심 없어. 써주는 게 관심이 없고 띡. 유도 과정은 좀 알고 계셔야 효율적으로 문제 풀이할 때 사용이 돼요. 알았죠? 교과서에 증명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나는 모든 수학원 교과서를 다 확인을 해봤거든. 모든 교과서에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 증명 과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한 방법입니다. 알았지? 그 증명 과정은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하거든요.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해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쓰냐? 언제 쓰냐면 이렇게 봐봐. 각 변 중에 3개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또는 이렇게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과 한 각의 크기를 알면 맞은편 변의 길이,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그 맞은편 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언제 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알았지? 알았지? 자, 또 요 녀석이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A는 2R 왜 소문자리야? 2 라지 R에 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B는 2 라지 R 사인 B, C는 2 라지 R 사인 각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A 대 B 대 C는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2R 사인 C죠. 근데 비례식에서 똑같이 곱해진 건 빼고 써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율 관계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삼각형의 세변 길이의 B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건 세 각의 사인 값의 B가 얼마니를 찾는 문제고요. 거꾸로 세 각의 사인 값의 B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세 각의 크기의 B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세 변의 길이의 B를. 자,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삼각형을 다루는 모든 문제에서 세 각의 크기의 합은 언제나 얼마여야 돼? 언제나 180도인 파이여야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주셔야 돼. 문제를 풀다가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바꿔야 되고 각변환 공식에 의하여 사인 A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 풀다 보면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이게 사인 법칙이었어요. 자, 다음은 마지막 코사인 법칙인데요. 코사인 법칙 뭐 외접원의 반지름과는 조금 별개의 얘기고 그냥 어떤 삼각형이 하나가 막 있습니다. 화면이 잘리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사 좀 가볼까? 이쪽으로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 있고요. 세 각의 크기 A, 여기 세 각을 A, B, C라고 하고 역시나 맞은편 변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이렇게 놨을 때 코사인 법칙은 이런 겁니다. a의 제곱은 b제곱. 되게 완전제곱,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제곱식처럼 생겼잖아. 거기에 코사인 a 한번 곱해줍니다. 이렇게 쓰자고요. 알았죠?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b제곱은 불러 뭐라고 써야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c제곱 빼기 2AC 2ac 코사인 B. 그치,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코사인 c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근데 이거 외우고 있어봤자 문제 안 풀려요. 공식을 쓰는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 봐봐. 45도고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 7이래. 요 길이 찾으래. 잘 봐. 공식 하나만 잘 봐봐. BC가 여기 있지. 얘네지. 그때 코사인 A가 들어오지. 여기 있지. 그치? 즉 두 변과 끼인 각이 공식으로 쓰는 거야. 즉 이 두 변 가지고 완전 제곱식처럼 쓰고 뒤에다가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는 거야. 항상. 알았지? 얘 가지고 완전 X제곱은 이렇게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완전 제곱식 쓰듯이 쓰고요. 곱하기 코사인 끼인 각. 이렇게 알파벳 ABC로 안 쓰여 있어도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언제 쓰니? 딱 하나입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알았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지울게요. 지우고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거 지우기 아까우니까. 자, 요 공식들을 요 세 개를 각각 코사인 A는 코사인 B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코사인 A는 정리해 볼까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입니다. 자, 분자 순서가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거든. 그럼 뭘 더하고 뭘 뺄 거냐? 분모에 들어가는 두 녀석을 앞에다가 제곱시켜서 더할 거예요. 알았죠?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두 녀석은 뭐냐? 요 A에 끼인 각이 들어갈 거예요. 끼인 각을 양옆으로 하는 두 변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알았지? 역시나 그럼 이런 거 물어본다고. 여기 세타라고 하고 뭐 5, 뭐 6, 7 그림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 이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물어보면 자, 경민아 2하고 분모에 어떤 숫자 두 개를 곱해야 돼? 5, 6, 7 중에 그치 5하고 7을 곱해야 해. 그럼 분자에도 뭐 제곱? 5의 제곱 그 다음 뭐 제곱? 7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이 순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공식은 언제 쓰겠어? 그럼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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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도키. 자,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아, 에이 물 걸래. 물 묻었지만 그냥 닦자. 다음은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써져 있지 않으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셔야죠. 무엇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이 책에는 없더라고요, 문제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즉 내접원의 반지름 안에 있는 거 반지름 라지 스몰 r, 바깥쪽 외접원 반지름 라지 r.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공식 한번 다 써볼게요. 일단 진짜 많이 사용하는 넓이 공식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넓이. 넓이란다, 높이가 삼각형의 넓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2분의 1 AB sin C라고 써야겠죠. AB라고 쓸 때는. BC sin A, AC sin B, 그치? 오케이. 나머지는 안 쓸게요. 자, 두 번째 요거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많이 쓰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공식입니다. 내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공식이에요. 다음 많이 쓰는 건 이것도 참 많이 써요. 4R분의 ABC.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예를 들어 얘를 보시면 여기 봐봐. 얘를 sin C는 이렇게 고치면 2R분의 C라고 고칠 수 있죠. sin C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즉 sin C 자리를 2R분의 C로 고친 겁니다. 4R분의 ABC. 즉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공식이에요. 알았죠? 뭐 또 있냐? 이건 잘 쓰진 않아요. 2R 제곱 곱하기 sin A, sin B, sin C도 있습니다. 사용 빈도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 여기 A 자리에 2R sin A, 요 B 자리를 2R sin B로 그냥 바꿔 넣은 거예요. 알았죠? 그런 공식이고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공식이죠. 스몰 s가 등장하는데 스몰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약속을 하면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라고 하는 헤론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헤론 거리죠, 그렇죠? 자, 헤론의 공식, 즉 삼각형의 세변 길이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쁘고 아름답고 아이고 사랑스러운 아이고 다 잘렸네 공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에요. 신발끈은요? 그거는 좌표 평면에서 쓰는 거니까 요 단원하고는 조금 별개. 이름이 뭐예요? 저는 그냥 신발끈 정리라고 합니다. 뭐 따로 사람 헤론은 사람 이름이에요. 저걸 만든 사람 이 이름을 따서 지어놓은 거고요. 신발끈 없어요? 만든 사람이? 몰라 있겠죠. 뭐 작자 이상이 있겠지, 그치? 출처를 알 수 없나 봐요. 뭐 이름이 안 정인다. 이름 나도 들어본 적이 없네. 신발끈 공식 누가 만들었나? 아,
자, 여기까지 했으면 삼각함수 정리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순열이에요? 수열이겠죠? 순열은 순열과 조합할 때 순열이고요. 남은 건 수열입니다. 수열? 응. A1 더하기 M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시그마 기호, 뭐 수학적 귀납법 뭐 이런 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조져야겠죠, 이제. 자, 책에 있는 문제 3마리 한번 풀어 제껴 볼게요. 으아, 아, 또 부러뜨렸어. 40살 되기 전까지 됐을 것 같은데요? 50통 또 사죠 뭐. 자, 여기가 30도, 여기가 105도, 여기가 12. 주어져 있을 때 요 길이 찾아서 제곱시키래요. x의 제곱은 얼마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사인 법칙은 언제나 사인 30도분의 맞은편, 사인 105도분의 맞은편, 사인 여기분의 맞은편 이렇게 쓰는 건데 어차피 사인 105도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니까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찾아서 쓰라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써서 불러봐. 사인 30분의 30도분의 뭐가 들어가야 돼 분자에? 사인 30도야 X. x 맞은편 변의 길이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왜냐면 항상 사인 a분의 a가 항상 맞은편 변의 길이가 들어가. 얘랑 같아야 돼. 뭐가 사인? 45도. 그치, 45도분의 12니까 뭐 x값 찾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이게 7번 문제였고요. 8번 문제 여기를 또 지우자. 이거를 지우고 싶지 않거든요. 이걸 그대로 남겨놓고 싶어요. 왜냐면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 애들이 오는데 걔네한테 이걸 한번 좀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요. 걔네 지금 수학 1 하고 있으니까. 짠짠짠짠짠. 원. 삼각형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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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A, O, 6 7. 왜지? 누구 맘대로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코사인 A가 요 코사인 A가 5분의 3인데 라지 R값 구하랍니다. 바로 안 찾아집니다. 알았죠? 바로 안 찾아져요. 알았죠? 진짜 바로 안 찾아지거든요. 자, 먼저 이거 가지고 사인 A 구할 수 있거든. 5분의 4겠죠. 왜? 제곱시켜서 더하면 1 돼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명심해야 될 건 어차피 삼각형은 한 각이 커봤자 180도보다 작잖아. 즉 1사분면 각 아니면 90도 아니면 2사분면 각이거든. 사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삼각형에서는 양수라는 거야. 대신에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는 양수고 2사분면에서는 음수니까 코사인은 양수도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사인은 삼각형 내에서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알았죠? 뿔마 고민의 순간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봐봐. 이 R값을 찾기 위해선 얘 알잖아. 아직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얘 아니까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봐봐. 근데 대신에 두 변과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을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여기가 소문자 A니까 A 제곱 해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완전 제곱식 쓰듯이 5의 제곱, 6의 제곱, 2, 5, 6의 코사인 A. 이거 계산하면 A 값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얘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서 A 값 찾아서 sin A분의 A 계산하시면 2R 값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또 여기 지워요. 어디 있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x라고 할 때 x의 제곱이 얼마니? 자,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그치? 자, 봐봐. 그럼 한 변 길이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게 두 변과 끼인 각 또는
큰 삼각형 입장에서 두 변과 끼인가, 그치? 이해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코사인 B를. 이 조그만한 삼각형에서. 왜? 세변 길이 알고 있으면 코사인 값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2 곱하기 뭐 곱하기 뭐가 들어와? 4 곱하기 4가 들어와야 되겠고, 4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계산을 하면 32분의 16, 32에서 9 빼면 얼마냐? 23인가요? 맞아요? 자, 32에서 9를 빼니까 23.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큰 삼각형을 보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x의 제곱은 큰 삼각형에서 두 변이 4하고 7이에요. 그쵸? 4제곱, 7제곱 빼기 2, 4, 7 코사인 B. 이렇게 집어넣으면 x 제곱이 바로 나와요.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치? 이렇게 구하시면 원하는 값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봐봐,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공식을 쓰는 것. 즉 내가 사인 법칙 써야 될 것 같아서 쓰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럼 코사인 법칙도 써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체득이 될 거야. 아, 이 상황은 이걸 써야 되는구나가 눈에 좀 보여요. 이렇게 외워서 푼다기보다 이걸 몸에 자연스럽게 문제풀이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집에 가서 복습을 다시 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하세요. 한 세트 문제를 푸는 동안은 절대로 탑지도 보지 말고 앞에 개념도 보지 말고 일단 끝까지 고민해서 다 최대한 열심히 풀어보세요. 시간도 체크해서 풀 때 일단 시간보다 중요한 건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알죠? 맞추는 게, 틀리지 않고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 일요일 아침까지 또 부지런히 열심히 잘 풀어서 오시길 하나 더 푸니까? 바랍니다. 당연하죠. 세트 7부터 12까지 6개 세트가 우리의 과제가 될 겁니다. 빠밤. 빠밤. 뭐? 인덱스. 인덱스가 뭐지? 아니, 나 그거 없어. 근데 참 있는 게 없지. 네. 어.